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름만에 뵙는 거죠. 보름만에 뵙는 건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지적 공부까지 본 것 같은데 지적 공부 출제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42쪽의 지적 공부 총 암기 사항이 6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정보가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이 정보라 하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될 텐데요. 소유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될 겁니다. 이때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적공부의 등록관리 공시가 될 겁니다. 이때 이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했었고 이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면적, 경계, 좌표하면 측량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지적공부는 크게 가시적 지적공부가 있었고 이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즉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한 형태인 컴퓨터 파일 형태인 지적 공부가 있었는데 이를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대장 형태가 있었고 도면 형태가 있었고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장 형태는 4개의 지적 공부가 있었죠. 4개의 지적 공부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 대장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일단 이름만 암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 형태의 지적 공부는 2개가 있었죠.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었는데 이를 지적도라고 불렀습니다.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임야도라는 도면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 지적 공부는 총 7개의 지적 공부가 있었고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는 하나로 봐서 총 지적 공부는 8개의 지적 공부가 있었죠. 8개의 지적 공부 우리가 암기를 했었죠. 물론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앞으로 계속 암기를 해 나갈 테니까. 일단 이러한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느냐 그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물론 외우시고 잊어버리는 건 상관이 없다고 했죠. 네. 이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내용들 이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올해도 2개 이상 출제가 됐었죠. 먼저 이 소재 지번은 어떠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적 공부. 왜? 이름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지적 공부는 바로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적 공부라는 것을 이 소재 지번으로 특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 지번은 특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름표 역할을 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모든 지적 공부에 이 소재 지번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 지목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4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그랬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기억나십니까? 얼핏 기억나시죠?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얼핏.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에서는 부호로 등록을 했었는데,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였죠. 두 문자를 따서 만드는 방법과 차 문자를 따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문자를 따서 만드는 방법은 24개의 지목은 두 문자를 따서 만들었고, 4개의 지목은 차 문자를 따서 만들었죠. 요 차 문자 4개 뭐였습니까? 차, 장, 전, 원. 그렇죠. 차, 장, 전, 원. 차는 뭡니까? 주차장,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그래서 요 4가지 계속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어느 거였습니까? 요거였죠. 요거 앞에 2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등록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요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직선이죠. 직선은 그림 형태일 테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 뭡니까?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좌표값은 당연히 좌표 등록법. 그렇죠. 좌표값은 좌표 등록법.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어디에 등록을 했었습니까? 여기. 요거 있죠? 네. 그래서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우셨었죠?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지라고 암기를 하셨어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 뭐였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마찬가지로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안 한 것 같은데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개입니다. 뭐가 있느냐면 요거입니다.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였어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건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 대지권 비율 어디에 등록이 되겠습니까? 대지권 비율이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돼요. 요 정도 외우시면 거의 대부분 득점하십니다. 그래서 60개를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으세요. 여기 등록상 각각의 지적공부의 등록상 6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걸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 노란 것만 암기하시면.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재 집어는 이름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소재 집어는 지적공부의 명찰 역할, 이름표 역할. 두 번째,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4개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두 문자, 4개는 차 문자, 4개는 차, 장, 전, 원. 그렇죠. 경계는 외우실 필요도 없죠. 아니 면적은 외우셔야 돼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일 테고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인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좌표값은 당연히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을 합니다. 소유자의 정보는 맨 위에 대장 형태 4개. 토대, 임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축지법 할 때 그 축지를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유지분을 민법에서 좀 공부하시고 이 대지권 비율도 민법에서 좀 공부하신 다음에 그때 나중에 따로 외우셔도 돼요. 이것만 암기가 되시면 네, 3문제 정도는 득점을 하신 겁니다. 이미 12개 중에서 2개에서 3문제 정도는 득점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가 나오는데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절반 정도는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걸 다 하긴 그렇고요. 개념 위주로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일반적 토지 이동과 특수한 토지 이동 둘로 나눴었죠. 일반적 토지 이동 뭐가 있었습니까? 신규 등록. 그 다음에요.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지번 변경입니까? 지목 변경입니까?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이걸 기계적으로 자꾸 읊조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용어가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을 힘들어 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 등기법은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내용이 어려운 거지. 하지만 공간정보법은 용어 자체를 힘들어 하시는데 자꾸 읊조리셔갖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특수한 토지 이동은 뭐가 있었습니까?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정구역 명칭 또는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명칭 또는 행정구역 변경. 이걸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했죠. 차이점은 이쪽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바꾸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쪽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없지만 지적 공부를 바꿔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걸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목 변경. 산을 깎게 되면 임야에서 뭐로 바뀝니까?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임야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 이쪽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없지만 지적 공부를 바꿔야 되는 경우예요. 지번 변경,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번호만 바꿔주는 경우입니다. 이쪽은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 출제를 안 합니다. 이 세 가지,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이 두 가지에서 대부분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뻔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오늘 개념만 볼 겁니다. 개념만. 먼저 신규 등록을 보겠습니다. 여기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는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입니다.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인데 어떤 토지가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냐? 공유수면 매립지. 이 공유수면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송도 지역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죠. 인천 쪽에 송도 지역이. 그 다음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예를 들어서 무인도가 새롭게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무인도가 새롭게 발견이 됐으면 새롭게 발견이 된 거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겠죠. 네, 이건 미등록 토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예요.
그러면 이러한 토지들은 당연히 발견이 됐다면 정보를 수집해서, 즉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이때 이 등록은 맨 처음 등록하는 것이죠. 뭡니까? 신규로 등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이 등록은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이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할 때 뭐를 지적소관청에 확인시켜야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때는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는 단계일까요? 등기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일까요? 당연히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등록전환. 이 등록전환은 개념이 좀 어려우신데요. 여기에 토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됐습니다. 수집이 돼서 즉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됐습니다. 이 수집된 정보가 어디에 등록이 된 상태냐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를 옮겨서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등록이 바뀌었다,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정보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바로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임야대장, 임야도는 지목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네, 28개가 있습니다. 28개가 이 중에서 10개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목입니다. 나머지는 몇 개입니까? 18개. 이 18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이에요. 왜 이렇게 둘로 나누냐면요. 지목 28개 중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땅값이 비싼 토지는 전부 다 이쪽에 등록합니다. 그게 바로 18개의 지목이에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땅값이 비싼 토지. 따라서 이 토지들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비싼 토지니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나머지 10개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따로 떼어서 이쪽보다는 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뭐가 있느냐면 이쪽에 있는 게 철,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재, 천, 구, 유, 수, 묘, 목, 도, 인. 이 10개의 지목의 토지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이에요. 따라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일단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뭘까요? 철도용지.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이거 뭐겠습니까? 제방, 하천, 국어. 이거는 뭘까요? 유지. 그 호수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용지, 묘지, 목장용지, 도로, 임야. 요 10개의 지목은 보통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쪽의 지목이었다가 이쪽의 지목으로 지목이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이쪽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등록을 바꿔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이 등록전환 제도는 왜 만들어졌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첫 번째,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효율적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도보다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 비싼 토지니까. 두 번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유는요, 이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입니다. 6,000분의 1. 그 다음에 이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정밀하겠습니까? 지적도가 훨씬 정밀합니다. 맞습니까? 이쪽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정밀한 도면을 그려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즉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역은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있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등록을 바꾸는 것은 효율성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정밀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역은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지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게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이 등록전환은 축척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축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건 나중에 축척 변경에 해당되는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냥 이때는 축척의 변화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목 변경이 수반됩니까? 수반되지 않습니까? 네, 수반되죠. 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도 정해져 있어요. 지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등록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대단히 이외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겠죠? 네,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건 지금 단계에서 너무 어려우시니까 그냥 이런 게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시키고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설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안 해오셔도 돼요. 아, 이런 게 있더라. 그냥 예외가 있더라. 이 정도만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하더라. 개념, 요거 자체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역은 등록 전환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축척의 변화가 있고 지목 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이지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것도 있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할은 뭐 굉장히 쉽죠. 뭡니까?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쪼개서 등록하는 것을 분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쪼개서 등록하는 것.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토지를 쪼개겠다는 겁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두 개요. 몇 개가 생겼습니까? 네 개가 생겼죠? 네 개가 필요할 겁니다. 이걸 분할이라고 불러요.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쪼개서 등록하는 거 뭐라고요? 분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등록하는 것, 합병 이렇게 부릅니다. 합쳐서 병합시켰다는 의미에서 합병.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지적공부 4개가 이제 하나로 바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물론 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요건이 암기되셔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합병 요건. 민법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합병 요건도. 힌트 하나만 보고 가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합병 요건 안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가 있었습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렇게 외웠었죠. 축, 등. 요 자체로 출제가 된다 그랬죠. 한 필지 성립 요건.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당연히 합병이 되면 한 필지로 바뀌는 것이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된다. 물론 그거 이외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되는데요. 그거는 아직 민법 지식이 없으시니까 나중에 할 겁니다. 합병 보셨고 이제 지목 변경. 여기는 어느 지역이냐면 황무지예요. 황무지인데 지적 공부에 뭐라고 등록이 될까요? 황무지는 임야라고 등록이 됩니다. 임야. 황무지는 임야로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빽빽히 있어야지만 그게 임야인 건 아니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도 임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보고 가죠. 옛날에 산림이라는 지목이 있었고요. 원야라는 지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지목이 한 개로 합쳐졌어요. 뭐로? 임야로. 여기서 산림은 이거는 매산자죠. 이건 수풀림자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옛날에 산림이라는 지목이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수림지나 중림지는 산림이라는 지목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나무 숫자예요. 이거는 수풀림자, 이건 땅지자.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땅, 수림지 이렇게 부릅니다. 중림지는 이 죽이 대나무 죽자예요. 대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땅 뭡니까? 중림지. 옛날에 지목은 산림이라는 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야라는 지목이 있는데요. 이 원야는 이 원자가 근원원자예요. 그 다음에 이 야는 들판 야자입니다. 근원적인 들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습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암석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원야라는 지목이었습니다. 뭔가 휑한 느낌이 나죠? 근원적인 들판. 요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원야라는 지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지목이 이렇게 합친 겁니다. 요게. 그럼 임야라는 지목은 나무가 있는 경우만 임야라는 지목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땅도 이제 임야라는 지목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바로 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한 포기도 없어도 임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황무지였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임야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지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대지예요. 그 대죠. 그럼 여기 임야를 뭐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대로 바꿔야 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목이 변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지목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뭐도 이루어지겠습니까? 등록 전환도 이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요걸 보겠습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여기는 밀물대입니다. 바다고요. 여기 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지 토지고 갑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한필지 토지니까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등록되고 관리가 되고 공시까지 이루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이게 녹기 시작했습니다.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올라가죠. 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파란색이 없네. 네. 그래서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 바람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바다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토지입니까? 토지가 아닙니까? 더 이상 토지가 아니에요. 바다가 됐겠죠? 이 토지는 바다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된 지적 공부를 말소한다고 해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된 지적 공부를 말소한다. 너무 기니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더라.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다시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얼기 시작했습니다. 얼기 시작했다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겠죠. 내려갔을 테니까 이제 다시 뭐로 바뀝니까? 토지로 바뀌겠죠. 토지로 바뀌었으면 지적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에는 회복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복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지적소관청은 무조건 회복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적소관청이 회복 안 해주게 되면 갑은 소송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지적소관청도 무조건 회복을 시켜야 될 겁니다. 회복을 안 해주면 토지 소유자는 소송을 통해서 회복을 시킬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에는 이렇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회복해도 그만, 회복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회복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소관청에 가서 군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회복 안 해도 그만입니다. 회복 안 해버리면 이 토지는 누구 소유로 넘어가겠습니까? 국가 소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특이하게 해놨죠. 이제 민법 시간에 토지 포락 이론을 공부하실 거예요. 포락 이론. 이 토지 포락 이론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회복할 수 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 토지 이동을 다 공부하셨고요. 이제 등록상 정정부터 개념 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조사와 측량. 그렇죠.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하면 무조건 측량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면적 경계 좌표 측량. 그렇죠. 여하간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될 겁니다. 공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더라는 겁니다. 즉 잘못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 토지의 면적은 33,000제곱미터인데 공무원이 등록할 때 공을 하나 빼먹었어요. 3,300으로 잘못 등록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면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기니까 이거 생략해서 등록상 정정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쉽죠? 네.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잘못 등록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거, 이를 등록상 정정 내지는 등록상 오류 정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등록상 오류 정정은 원칙은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 누구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통해서 정정함이 원칙입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통해서 정정함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신청, 예외는 직권. 즉 신청이 없어도 소유자가 정정해달라는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 관청이 알아서 고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 관청이 알아서 고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도 소유자는 뭐라고 딴 말 못하겠죠? 맞습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뭐라고 말 못할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도 뭐라고 단기를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네, 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십니다. 교재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걸 기억 안 하시면 10가지를 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걸 두 개를 기억하시면 10가지를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첫 번째,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 어느 누구도 직권 정정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 못하겠죠. 그때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정정할 때는 이 정정사항을 정정해야 되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때는 정정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제출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면적 경계 좌표 값은 아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측량.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하느냐면 등록상 정정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적 경계 좌표가 바뀔 때는 무조건 측량을 해야 돼요. 면적 경계 좌표가 바뀔 때는 무조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외우시라고 했죠? 면적 경계 좌표 뭐랑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측량. 이때 하는 측량의 이름은 뭐겠습니까?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측량입니다. 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첨부돼야지만 면적 경계 좌표를 정정해 줍니다.
이거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가 첨부돼야지만 신청에 의한 정정을 해줍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3번인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네. 여하간 이게 등록상 오류 정정 내지는 등록상 정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을 보셔야 되는데 축적 변경. 요거는 뭐냐면 소축척의 지적도입니다. 소축척의 지적도예요. 이 안에는 수십 필지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수십 필지가 이 안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땅값이 비싸지죠. 땅값이 비싸지면 그 토지 대금이 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금액 자체가 너무 커지니까 살 사람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를 쪼개야 됩니다. 쪼갭니다. 쪼개져요. 자꾸 쪼개집니다. 쪼개졌다가 너무 작게 쪼개진 건 또 합쳐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쪼개졌다가 합쳐졌다가 쪼개졌다가 합쳐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 경계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토지가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공시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대해야 됩니다. 큼지막하게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됩니다. 즉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소축척의 지적도가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 이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축척이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축척 변경 제도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첫 번째, 도면의 정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었죠. 도면의 정밀도는 어떨까요? 네, 올라갑니다.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면의 정밀도는 올라가겠죠.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일단 요거 먼저 기억하십니다. 축척 변경은 도면의 정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여서 공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 축척 변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왜요?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져 버리죠. 따라서 이 축척 변경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는 건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지만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단골로 출제되는 겁니다.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축척 변경이에요. 그러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도면의 정밀도가 올라갑니다. 거꾸로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건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져 버려요. 이거는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드는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지적도에서만 이 축척 변경 제도가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왜요? 지금 토지가 계속 왜 쪼개진다고 했습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 토지겠죠? 근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축척 변경을 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없으니까. 즉 지적도에서만 축척 변경이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야도에서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지적도에서 임야도로 바뀌는 것은 축적 변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적도 내에서 소에서 대로 바뀌는 것만 축적 변경입니다.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는 건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거꾸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는 것은 축적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축적 변경은 지적도 내에서 소에서 대로 바뀌는 것만 축적 변경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아까 본 거 뭡니까? 등록 전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등록 전환. 이거는 등록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등록 전환을 보셨습니다. 아니, 등록 전환을 본 게 아니라 축적 변경을 봤습니다. 지번 변경은 뭐 따로 할 건 없고요. 그러면 책을 보시면 148쪽의 토지 이동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개념 위주로 보신 겁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을 볼 겁니다. 측량. 지적 정리는 예전에 한 걸로 대체하면 돼요. 네. 나머지 것들은 너무 어려워서 본 수업 시간에 진행을 시킬 겁니다. 내년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에 들어갈 겁니다. 지적 측량. 좀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